예전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할 때도 갭 투자는 성행했습니다. 매매되는 아파트 가격이 3억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천만원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7천만원, 8천만원짜리 아파트를 100만원, 300만원에 구입하고 2억 4천 아파트를 900만원. 대부분 이런 갭 투자는 사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엄청난 부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저렴한 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갭 투자를 했는데 현재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전세 가격마저 하락하고 이제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갭 투자 자체가 아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특히 달서구가 지역이 크다 보니 달서구에서 갭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북구에서도 갭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억 단위 아파트를 1, 2천만원, 2, 3천만원으로 구입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었고 수성구, 동구, 서구 할 것 없이 대부분 많은 갭 투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갭 투자가 순식간에 지금 올 정지가 됐는 이유는 그만큼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갭 투자가 더 이상 성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갭 투자로 인해서 또 한 번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량을 보게 되면 2016년도, 17년도 가격이 일부 상승할 시절부터 현재 거래 동향을 보게 되면 예전보다 거래 동향은 많지만 실제 예전 2017년, 18년 가격으로 돌아가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신축 아파트 입주를 맞이했기 때문에 대부분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2017년, 18년, 많게는 2016년도 가격까지 내려가는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프만 보면은 실제 거래 동향이 많은데 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와 동시에 거래량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예전 2016년도와는 거래량이 판이하게 틀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신축 아파트 때문에 거래량이 상승했는 것이지 실제 2016년 아파트 신축이 별로 없을 때보다 가격은 동일하게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매지수와 전세지수를 보게 되면 전세지수보다 매매지수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갭투자보다 아파트 바람몰이의 분양권 형태로 아파트를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초창기 22년도에는 대부분 전세와 매매 거래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갭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고 그게 만기가 도래되면서 결국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다가구나 아파트 계속해서 정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들은 계속해서 장기전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지금 실업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더 이상 일이 없다. 그리고 대구를 떠나서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들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실업난이 증가한다. 결국은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한다면 화폐를 찍어내고 채권을 발행하고 계속해서 돈을 남발하다가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중에 결국은 터질 수 있는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KB부동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가격 변동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전 2017년, 18년도 가격 이하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얼죽신이니 정부에서 내놓은 대출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리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또 한 번 바닥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고점에서 구입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물론 현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면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유튜브나 신문기사를 보면서 많은 매체들을 공유합니다. 그 중에 최근 얼죽신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얼어죽어도 신축. 물론 이 모든 얘기들은 신문기사에서 띄우고 유튜버가 다시 받아쓰는 새로운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얘기들은 결국은 신축을 사야 된다.
신축을 구입해야 된다는 무언의 광고 아닌 광고 속에 우리는 또 한 번 사로잡혀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모든 신문기사나 유튜브를 자세히 보게 되면 결국은 예전 아파트 광고하고 동일하죠. 학세권, 역세권, 병세권 이런 모든 얘기들로 아파트 광고와 아파트를 띄우는 뉴스에 현혹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게 되면 사실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싶다. 물론 깔끔한 인테리어와 옛날 아파트하고는 틀리게 차별화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파트를 입주하게 되면은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물론 그 돈도 내가 모든 가구를 구입하거나 전자제품을 구입해서 사들여야 됩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신축이 문제가 아니라 신축 아파트가 워낙 가격이 높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현재 구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신축 아파트 가격까지 하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 뉴스나 신문기사에 젖어 있다 보니 실제 뉴스 신문기사들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신문기사 마찬가지 억대 미분양 줍줍이 나왔다. 실제 첫 페이지만 보게 되면 엄청나게 저렴한 것 마냥 사람들이 기사를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주변 시세가 7억 5천인데 6억 8천5백에 거래되었다. 1억 원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럴 바에는 지금 마이너스 P도 많이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P가 7, 8천에서 1억 5천, 1억 8천까지 마이너스 P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결국 시세 차익이 1억 8천 가까이 된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뉴스나 신문기사나 유튜브나 모든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서 본인들이 판단을 명확하게 해야 될 시기이고 이런 뉴스를 바탕으로 또 유튜브에서는 이런 기사를 내용으로 또 한 번 아파트 광고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일반인들도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실거래 호가를 보는 게 아니라 최저거래된 금액이나 마이너스 P 된 내용이나 그리고 현재 미분양이 나와 있는 상태까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저금리로 2억 5천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고 신혼부부에서는 8,500만 원 이하 4억 원까지 빌려준다는 얘기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하라는 선심 쓰는 듯한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발맞춰서 구입을 했죠. 그리고 예전을 돌아보게 되면 박근혜 정권 때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2% 3%대에 아파트를 구입해라, 주택을 구입해라.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 구입했는 분들은 지금 다 돈을 벌었을 것이고 지금은 대출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게 문제고 물론 신축 아파트를 구입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얼죽신이라 하는 게 결국은 신문, 유튜브, 인터넷 기사에서 대출 마찬가지 집을 사라는 정부의 정책에 준하지 않는 것이고 얼죽신 마찬가지 신축 아파트 분양을 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광고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은 계속해서 대구 아파트 가격이나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 마찬가지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절벽이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현실이죠. 현재 국토부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게 되면 2008, 9년도에 미분양으로 계속해서 할인 분양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때 15만 3천 가구에 대한 미분양이 증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미분양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100% 자료 검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건설사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신뢰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 미분양이 예전과 동일하게 어느 정도 나와야 그때 정말 아파트가 바닥이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2007, 8년도 대구에 아파트를 3만 가구 공급했고 지금은 10만 가구를 공급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투자 투기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이 모든 아파트의 매물들이 결국은 경매로 나올 것인지 급매물로 나올 것인지 결국은 아무도 구입하지 않는다면 경매든 급매물이든 할인 분양이든 무조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해봅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제 얘기가 100%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제 얘기가 일부 50% 이상이라도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자료들을 체크해보고
그때 그 시기에 다시 한번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부터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 폭락이든 하락이든 서서히 시작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문기사나 뉴스를 보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